자, 오늘은 세무사님 저희 담당 세무사님이시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세무 관련 Q&A 이제 답변 드리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이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덜렁이님이 회사에 어떻게 근로자로 있으신가요? 근로자로 그러면 이제 4대 보험 신고 다 들어가고 있고 급여 받고 계신 거죠? 월 정액 급여를. 일반 회사라고 하시면은 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가 이거를 자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개인 정보를 이제 세무 정보를 자기네가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면은 근로자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만 회사 자체 내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 신고하고 연말정산 하는 것만 이제 근로소득세만 정산해주는 의무가 있는 거지 회사가 그 위에 거의 세무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연말정산 하시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일 뿐이에요. 만약에 2019년도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시고 2019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거를 합산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소득세거든요. 그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2019년 다음 해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규모 있는 회사면은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근로계약서 이제 보통 한 장은 이제 근로자한테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겸업이라든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규모 있는 회사는 회사 취업 규칙이라고 있어요. 취업 규칙도 한번 보셔야 돼요. 취업 규칙은 보통 이제 규모 있는 회사면 취업 규칙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업금지 조항은 임원 같은 경우에만 있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없을 거예요. 한번 열람을 한번 해보세요. 취업 규칙하고 근로계약서. 지금 걱정되시는 게 소득이 이제 그 사업 소득 내역이 이제 회사한테 통보가 가냐가 문제인데 몰라요. 네, 정민님 바빠서 그래요. 네네. 제인주인이? 네네, 제인주인. 우선은 11월에 퇴사를 하셨으면은 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어쨌든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2018년도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2019년도가 하나의 과세기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11월에 퇴사하셨으면 1월부터 11월까지 올해 1월에 사업자 낸 거에 대해서 합산신고는 아니고요. 퇴사하실 때 보통 회사에서 간이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정식적인 연말정산은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줬을 거예요. 조금의 환급액이 나왔을 거고 원칙적으로 12월까지 만근하게 되면은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2018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그 근로자들한테 조금 손해죠. 그거를 만회하시려면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자신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그때까지 열리거든요. 2018년도 분 거에 대해서 아마 끌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전산으로. 그러면은 그 금액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한 신용카드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끌고 오는데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연말정산을 본인이 하시면은 환급세액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소득은 2018년도 근로소득하고 합산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5월에 이번 연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솔솔님, 네, 이대로. 이제 사업 진행비라는 게 이제 필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매출액을 이제 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는 사업 진행비를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해요. 수익금액에서 사업에 대한 수익금액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이제 사업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 그 필요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 얘기는 우선은 첫 번째로 법정 적격 증빙을 갖추셔야 돼요. 그 필요 경비를 그 신용카드로 쓰시거나 계좌 이체를 하시거나
현금으로 쓰시거나 그랬을 때 항상 증빙을 챙기셔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법적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전자든 종이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세법에서는 얘기하는데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렇게 4대 4개를 항상 꼭 외우시고, 요게 이제 법적 적격 증빙이고, 보통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썼으면은 그게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그때 이 4가지만 부가가치세 때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부가가치세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외의 것도 이제 인정이 돼요. 법적 적격 증빙 외에도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또 그 금액적인 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 4가지 그거를 챙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행비가 이제 어디까지 허용됐냐는 얘기를 좀 넓게 생각하면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쓰셨으면 다 인정이 돼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적기는 어떨 때일까?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레디오님. 도소매업을 생각하면은 우선은 성실 사업자 기준이 있어요. 이제 가장 통상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가, 성실신고 대상자는 항상 해당 과세기간, 보통 이제 11월 정도까지 매출액이 나올 텐데, 12월 매출액 남겨놓고 11월까지 해서 이제 2019년도에 성실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은,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20억에서 15억으로 내려왔죠. 성실신고 대상자가. 그러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2019년도에 15억이 넘어가면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초과하기 직전에 이제 보통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세요. 도소매 기준입니다. 네. 도소매 기준으로 15억 전에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거. 예. 복리후생, K유님, 네네네. 복리후생비는 보통 한도가 얼마죠? 600인가? 한도 없어요. 복리후생비 한도가 없습니다. 비용에 있어서 이제 한도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는 접대비밖에 없습니다. 접대비가 이제 보통 기본 한도가 이제 중소기업일 경우에,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중소기업이시니까 2,400만 원. 거기에 이제 수익금액 대비로 비율로 해서 또 추가로 붙어요. 보통 이제 2,400으로 우선 생각을 하시고, 수익금액 비율대로 또 접대비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 우선은 코스트코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게 그 국세청 전산에서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는 분류를 한 겁니다. 사업용이라고 불공제라고 이제 구분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사업용으로 생각하고 이제 보통 이 코스트코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상품을 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공제로 돌려서 공제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빙만 갖추고 있으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뭘 샀는지, 어떤 거를 샀는지를 그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명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게 불공제로 그 홈택스에서 뜨냐면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그 코스트코를 이용해서 이제 상품으로 사가지고 사업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 가사용으로 사시는, 장 보시는 분들, 장을 보시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 코스트코도 이제 마트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불공제로 찍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신이 상품을 사셨으면은 그걸 공제로 넣으셔도, 공제로 받아도 적법한 겁니다. 공제가 아닌데 공제로 표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방송에서 못 내보내는 거는 못 내보내는 거라고 따로 메일로 문의 주셔야 돼요.